루팬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루테라입니다. 이번 영상은 두산 3차전 리뷰 영상입니다. 변화를 싫어하는 김견문 감독이지만 끝없이 선수가 바뀌고 있는 투수진입니다. 3월과 4월을 도깨비의 달이라고 지칭을 합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도 이상할 게 없다고 해서 도깨비 달이라고 하는데요. 역시나 예상대로 이루어지는 부분이 없는 안개 속, 하루빨리 안개 속에서 빛이 들어와 환해지기를 바라며 리뷰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등말소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황준서 선수가 콜업이 되었고 이진영 선수가 말소가 되었습니다. 황준서 선수는 오늘 선발 투수기 때문에 올라와야 했죠. 그래서 이상할 게 없는데 이진영 선수가 말소가 된 것이 좀 의아한 부분이기는 합니다. 김범준 선수나 박준영 선수가 아닐까 예상을 했던 것이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진영 선수가 말소가 되었다. 그래서 혹시나 해가지고 패처스 경기에 이원석 선수가 출전을 했나? 라고 봤더니 이원석 선수가 출전을 했더군요. 상황을 봐서 이제 다음 주쯤이면 이원석 선수가 복귀를 할 것으로 보이는 상황입니다. 그러면서 이진영 선수는 아무래도 중견수가 가능하기 때문에 1군에 뒀던 것이 사실이라서 이번에 좀 내려간 것으로 보여지기는 해요. 그러면서 이제 황준서 선수가 콜업이 되었고 이진영 선수가 말소가 되었다는 이야기를 하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잭쿠싱 선수가 입국을 했습니다. 그리고 볼파크에 합류를 한 모양이에요. 김견문 감독은 비행기도 짧은 시간이 아닌데 이렇게 빨리 합류해줬다. 선수단에 그것보다 더 큰 기쁜 소식은 없는 것 같다. 굉장히 의욕적으로 선수들과 밝게 만나니까 굉장히 보기 좋더라. 중요한 것은 거기서 던지고 왔다는 것이다. 첫 득판 때 몇 개를 던질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로테이션에 돌아간다고 생각하니까 팀에 굉장히 좋은 부분이 아닌가 생각한다. 생각보다 빠르게 구했고 빠르게 합류를 했습니다. 구단은 주말쯤으로 예상을 하기는 하더라고요. 좋은 모습으로 인정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라인업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발 투수는 황준서 선수이고요. 라인업은 오재원, 페라자, 김태현, 오시환, 강백호, 최은성, 하주석, 최재훈, 이도윤 선수입니다. 심우준 선수는 오늘까지 쉬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오늘 문현빈 선수가 빠졌습니다. 여러 가지 포석이 있을 거예요. 황준서 선수가 아무래도 승리를 기대하기 쉽지는 않잖아요. 두산의 에이스인 잭 로그 선수가 나오는 날이기도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럴 때 또 주전 선수도 몇 명 빼가지고 휴식을 주는 경우는 많이 있고 그런 면에서 이제 문현민 선수를 빼고 김태현 선수를 출전시킨 모양입니다. 김견문 감독은 손목 통증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스윙을 하다가 손목에 통증이 생겼다. 조금 안 좋다. 오늘 쉬고 내일 쉬는 날이니까 보호 차원에서 뺐다. 큰 것은 아니다. 이틀 정도 쉬고 그 다음 상태를 다시 지켜본 뒤 경기 출전 여부를 결정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기도 했고 김태현 선수가 잭 로그 선수 상대로 좋은 기록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겸사겸사 뺀 것으로 보여지기는 합니다. 오늘 선발 투수는 황준서 선수입니다. 전체적인 평가로는 희망을 쏘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1회 위기도 있었고 5회 결국은 주자를 남기고 내려가기는 했지만 전체적인 투구 내용은 상당히 괜찮았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1회 앞서도 이야기했던 위기를 맞이했어요. 무사 만루 상황이었고 세포시전과 와인드업 간의 커맨드 차이가 나는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하주석 선수의 아쉬운 타구 처리가 안타로 이어졌던 부분이 좀 개인적으로는 아쉬워요. 그게 아니었다고 한다면 그냥 무난하게 아웃 카운트를 만들 수 있었다면 1회 큰 위기 없이 넘어갈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 그게 좀 아쉬운 부분이었고 만루 상황에서 이제 와인드업 자세로 넘어가서 변화구를 커맨드 시키면서 실점 없이 넘어갔던 부분은 정말 희망적인 모습이라고 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커브, 포크, 슬라이더 모두 제구를 시켰고요. 주자가 없었을 때는 충분히 위력적인 모습들을 확인할 수 있었다. 2회 황준서 선수는 빠르게 이닝을 마무리합니다. 아무래도 1회 투구수가 많았기 때문에 좀 더 공격적으로 나섰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그래서 이제 3자 범퇴를 만들어내면서 이닝을 좀 빠르게 넘어갈 수는 있었습니다. 구속이 조금만 더 높아졌으면 좋겠어요. 한 2km에서 3km 정도만 더 높아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평균 투구수가 평균 구속이. 다만 아직은 그런 모습은 아니기는 하다. 작년에는 이제 1년 내내 이제 구속이 떨어지지 않는 모습을 확인할 수는 있었지만 아직까지는 원래 고등학교 때 던졌던 150km 근처 아직 회복은 안 된 것 같은 모습을 보여주잖아요. 좀 더 확실히 몸을 더 키워야 하는 황준서 선수라고 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아쉬운 구속이긴 해요. 개인적으로는 조금만 한 2km, 3km 정도만 더 높아진다면 더 많은 볼배합들을 가져갈 수 있을 거다. 지금은 변화구를 던지고 속구를 결정구로 쓰는
그런 패턴으로 주로 던졌다고 한다면 한 2kg, 3kg 정도만 더 넣는다면 속구를 가지고 하는 볼 배합도 충분히 통할 만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구속 향상이 조금 더 일어났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해봅니다. 이어서 이제 3회, 4회 좋은 모습을 보여주면서 이닝을 또 소화해 주었어요. 특히 4회가 KKK 이닝을 유도했다는 점은 상당히 위력적인 부분이었다. 그리고 커브의 위력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던 경기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직까지 슬라이더의 비율은 높지는 않습니다. 그냥 특히 상대로 슬라이더를 몇 개 던지기는 하지만 그렇게 많이 쓰지는 않고 있어요. 비율은 좀 적기는 하다. 그러다 보니까 포심, 커브, 포크 이 세 가지 구종으로 이제 주로 이제 레파토리를 가져갔는데 포크로 일단 카운터를 잡고 커브로 결정구를 쓰는 장면도 손쉽게 나왔다는 점에서 그런 부분에서는 반가운 요소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쉬운 건 5회이기는 하죠. 선두타자 안타 도루 그리고 볼넷 이후 강판 구속이 떨어졌다는 부분을 신경을 썼던 것 같아요. 그 투구수 빌드업이 되지 않았습니다. 아시다시피 시범 경기를 통해서 선발로 꾸준하게 등판을 했던 게 아니라 불펜으로 1이닝 던졌다 2이닝 던졌다 어쩔 때는 선발로 나가서 3이닝 던졌다 계속 이러는 상황이었잖아요. 아무래도 그러다 보니까 59 이상을 던지지는 못하는 상황이었어요. 거기다 퓨처스에서도 한 3이닝 밖에 던지진 않았으니까요. 한개 투구수가 맞다라고 판단을 벤치에서는 한 모양이고 그런 부분이 이제 투수 교체를 가져갔던 이유가 될 것 같습니다. 다만 개인적으로 아쉬운 부분은 황준서 선수가 박준수 선수 상대로 나름 이게 타이밍을 좀 뺏고 있었던 상황이기는 했거든요. 그리고 투아웃을 잡아야 하는 상황이었으니까 한 타자 정도는 어땠을까라는 생각은 들기는 합니다. 5이닝은 던지긴 어려워도 투구수 빌드업이 안 됐기 때문에 한개 투구수가 왔다고 하더라도 일단 박준수 선수하고는 상성이 좀 괜찮은 모습을 보여주기는 했었으니까요. 안 됐던 부분이 결국은 5회를 마치지 못했던 이유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들기는 합니다. 개인적으로 투수 운영의 부분에서 불만사항은 황준서 선수를 5회 올렸던 부분입니다. 빌드업이 된 선수가 지금까지 59 이상을 던진 적이 없는 선수입니다. 퓨처스에서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굳이 5회를 올려 했을까? 그냥 4회까지만 딱 던지게 하고 불펜으로 넘어가도 되는 상황이었는데 라는 생각이 있기는 합니다. 아무래도 불펜이 불안하기 때문에 황준서 선수를 더 쓴 거기는 하겠지만 개인적인 불만사항을 이야기하라면 그 부분인 것 같아요. 어쨌든 투구수 빌드업이 안 된 부분이 너무 아쉽습니다. 개인적으로 올 시즌은 진짜 선발로 기회를 받으면서 투구수 빌드업도 착실하게 가져가면서 던져주기를 바랬었는데 오늘 잭 로그 선수에게 꽁꽁 묶여버린 한화 타선입니다. 기회가 없었던 것은 분명 아니기는 해요. 기회는 분명 있었는데 결과를 만들어내지는 못했습니다. 그만큼 잭 로그 선수가 완성도 높은 투수다. 그리고 1년 정도 KBO 무대에서 이제 적응을 하다 보니까 확실히 공략하기가 쉽지 않은 선수가 되기는 했습니다. 특히 또 하나가 이제 자완 선수 상대로 좀 약한 부분이 좀 있기도 하고요. 특히나 5회가 너무 아쉬웠던 것 같아요. 하위 타순에서 기회를 잡았고 상위 타순으로 연결을 했는데 심지어 김태현 선수가 안타서타고 적시타를 만들어낼 수 있는 기회 속에서 정수빈 선수의 다이빙 캐치가 있었고 그게 잡히면서 점수를 만들지는 못했습니다. 만들었다고 한다면 그 뒤가 좀 편했을 것 같은데 그러지 못하면서 무실점. 하나 타선으로서는 그동안에 좋았던 모습이 잭 로그한테도 통하기를 바랬지만 그러지 못했습니다. 5회는 윤상현 선수가 올라와서 3런 홈런을 허용하고 맙니다. 속구가 높게 밀려 들어가면서 통타를 당했습니다. 6회는 김종수 선수가 깔끔하게 3자 범퇴로 이어졌고요. 7회는 김범준 선수가 올라왔어요. 그리고 김도빈 선수가 마지막 카운트를 잡으면서 마무리를 합니다. 개인적으로 김범준 선수의 등판은 좀 의외입니다. 그러니까 추격조가 등판을 해야 하는 상황인 것은 분명해요. 그건 알겠는데 3점 차입니다. 원찬스였어요. 그 상황에서 점수를 더 내주지 않고 가야 하는 상황이었는데 기존의 추격조 선수들 힘 있는 선수들이 아니라 김범준 선수가 올라와서 공을 던졌다? 경험치가 좀 있는 선수라고 한다면 상관이 없겠지만 구속이 짱짱한 선수라면 상관이 없겠지만 그러지 않은 김범준 선수였는데 이 상황에서 과연 등판을 시켜야 했을까라는 의문은 있기는 합니다. 물론 내려보내기 전에 한 번 정도는 던지게 하겠다라는 마음으로 던지게 했다고 하면 뭐 할 말 없기는 하지만 개인적으로 의문이 남는 운영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기는 하네요. 오늘 운영 자체가 승리보다는 피해를 최소화시키겠다 그쪽으로 보이기는 합니다. 그러니까 황준서 선수를 5회까지 올렸던 이유도 그렇고 김범준 선수를 활용했던 부분도 그렇고
오늘 테마는 승리보다는 피해를 최소화시키겠다. 이쪽으로 보이는 게 사실이고요. 개인적으로는 그런 부분들이 좀 아쉽기는 하긴 하지만 어쨌든 황준서 선수가 선발로 나와서 가능성을 보여주었다는 점, 이 점만 가지고 가면 될 것 같아요. 투구수 빌드업, 앞으로 황준서 선수가 선발로 등판할지는 좀 모르겠습니다. 새로운 대체 선수가 들어왔고 과연 황준서 선수를 어떻게 활용할지는 좀 궁금한 부분들이 좀 있기는 해요. 그 부분도 앞으로 봐야 하는 부분이 아닐까, 지켜봐야 하는 부분으로 보여지기는 합니다. 일단 오늘 경기는 아쉽게 패전을 기록했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오늘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